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개꿀, 토종꿀과 밀랍. 이 토종벌의 개꿀, 그러니까 집채꿀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그 토종꿀에 있는 밀랍을 우리가 복용하면 좋기는 한데 밀랍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흔하지도 않고. 그 밀랍을 녹여서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걸 먹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단 한 가지 방법만 있어요. 집채꿀을, 개꿀을 먹으면 밀랍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 그 밀랍에 대해서 개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개꿀이 좋은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 보통 개라는 것은 접두사를 붙인 것인데 한자로는 소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꿀을 벌집꿀, 예, 벌집꿀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여기 우측 상단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 같이 요런 형태. 예전에는 이게 사양꿀을 가지고 이거를 토종벌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 바람에 그 소비자들한테 인지도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한때는 관광지 지리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관광지라든가 이런 곳을 가면은 길거리에서 대박 저기래 가지고 이렇게 집채 있는 꿀을 한 4, 5만 원에 이렇게 팔았더랬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설탕을 먹여서 만든 거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언론에 많이 저기가 됐었죠. 문제가 됐더랬죠. 그 이후에 소비자들이 인지도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즉 쉽게 얘기하면 토종벌 사육 농가에서 자기발등 찍은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사육농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참작해가지고 이제 정말 좋은 꽃꿀들을 많이 이렇게 생산해내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때는 카페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플라스틱 통이나 이런 데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벌들이 집을 짓게 해 가지고 이렇게 꿀을 채워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 안에 파라핀이 섞여 있는 소초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해놓은 바람에 또 한때 또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커졌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개꿀이 좋은 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불법적인 저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지금들은 이제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개꿀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이 과연 개꿀이 뭔가, 즉 벌집꿀이 뭔가 이걸 좀 더 보다 정확하게 좀 알고서 우리가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면은 소비자들도 좋아할 거고 판매 저기도 많이 늘어날 테고 그런 거니까 우리가 좀 더 보다 정확하게 알고서 판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개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봉꿀에서도 일부 해가지고 생산을 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양종이죠, 그죠? 그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양봉꿀은 여기서 논할 필요 없는 거고 우리 토종벌에 대한 것만 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벌집꿀도 꿀이에요. 야생 이 벌들이 나무나 이런 벌집 지은 목청 이 나무 사이에 지은 건 목청 돌 이런 데 지은 건 석청 땅 속에 지은 건 토청이라고도 하고 지청이라고도 하죠. 그죠? 땅지자를 쓰고 흙토자를 써서 이렇게 부르고 그러는데 목청과 석청은 일반 꿀보다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고 석청 이런 건
재래 이 꿀을 양봉업자들이 쓰는 이런 걸 이용해서 쓰는데, 글쎄요, 그런 건 우리가 저기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좋은 이유는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주의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네팔에서 꿀을 해외로 수출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2005년도 이후로 석청 수입을 금지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밀수로 들어오고 있는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독소가 있는 꽃들이 자생하는 지역이에요. 그쪽 흑해 지방 이쪽으로는. 근데 그쪽에서는 독소가 든 꿀을 먹으면은 큰 피해를 보게 돼요. 예전에 폼페이우스나 이런 군대 저기를 상대로 전쟁을 할 때에는 이런 꿀을 적군한테 먹게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저기도 사례도 있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살펴보면은 철쭉하고 만병초 이 꿀은 사실 유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벌도 철쭉에 들어있는 꿀을 먹게 되면은 잠시 기절을 할 정도로 아주 독성이 그런 저기가 독성이 있는 그런 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걸 주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왜 이게 그러면 개꿀에서 문제가 되냐? 만약에 채미를 해가지고서 희석이 된다면은 농도가 아주 약해지죠. 근데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때로는 그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은 보통 저기 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채미를 해서 희석이 되는데. 근데 집꿀은 안 그렇거든요. 집채꿀, 그러니까 개꿀에서는 이게 어느 한 소방에 어느 한 구역에 이게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먹으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예. 그러니까 집채꿀 했을 때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만병초나 이런 이 철쭉은 많이 이렇게 군락을 이뤄서 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있는 분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즉 쉽게 얘기해서 철쭉이나 이런 게 필 시기에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집채꿀을 생산해내지 않는 게 좋겠죠, 그죠? 좀 피해서 생산하면 그런 문제를 좀 피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주의할 점이죠. 그런 게 개꿀이 좋기는 하지만은 이런 문제점도 있다 하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름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러면 왜 소름꿀을 원하느냐 하면은 토종꿀은 잘 솔아요. 예, 뿌옇게 크림꿀이라고 하죠. 크림꿀. 예, 외래어로는 크림꿀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우리 순수한 말로는 솔었다. 또 저기로다가 한문으로 표기를 하면 결정. 그리고 우리 순수한 한글로는 솔었다. 결정화된 거죠. 그죠? 이 꿀을 해요. 꿀이 소는 이유는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꿀이 저기 했을 때 꽃에서 꿀을 가져와서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자당과 과당, 예? 여기에서 자당이 과당과 포도당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포도당 성분이 많은 경우 1대1이면 괜찮은데 1대2가 된다든가 과당이 1이고 포도당이 2가 된다든가 그러면 잘 솔아요. 그리고 저온에 보관했을 때 잘 솔아요. 18도 이하 보관했을 때. 그러니까 꿀은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은 잘 솔아요. 크림하게 잘 돼요. 카나다나 이런 유럽 지방이나 이 서양 사람들은 빵에다가 꿀을 발라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마냥 찍어 먹는 게 아니고 발라 먹는 거죠. 이게 스푼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푹 한 숟가락다가 쭉 문질러서 발라 먹죠. 우리는 떡에 이렇게 찍어 먹죠. 근데 소름은 찍을 수가 없고, 예. 또 솔지 않으면 발라 먹기가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소름꿀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게 포도당 함량이 높아서 소름고구나 하는 걸 알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이 소로면은 포도당 함량이 높아서 소롭다고 그 저기를 하지 않고 이거 설탕 먹여서 이 꿀을 떠서 소롭다 그러는데 설탕꿀은 잘 안 소라요. 사양꿀이라고 지칭하죠. 예? 법적으로도 사양꿀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고 표기하게 돼 있어요. 사양꿀이라는 건 표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불법이에요. 문제가 생겨요. 법적인 문제를 이 약이에요. 그러니까 설탕꿀은 잘 안 소라요. 근데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설탕꿀은 잘 쏜다. 이런 이 상식을 가지고 계셔요. 크게 잘못된 거죠. 그죠? 오히려 소롱꿀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양벌꿀, 이 사람들은 오히려 크림꿀이라고 하는 거, 소롱꿀을 크림꿀이라고 그래요. 그걸 더 선호하고 비싸게 받는다는 거.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꿀은 우리나라 그 식품공전에 보면 꿀은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유통기한을 2년으로 본다. 이렇게 이 명기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이 꿀이 상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이 정제되지 않은 꿀. 이런 꿀은 2년 저기가 맞아요. 근데 제대로 정제가 되어 있고 제대로 만들어진 꿀이라면은 유통기한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그래서 잘 썩지도 않고 발효도 잘 안 돼요. 발효가 되는 요인은 수분 함량이 높아서 23% 이상이 되면 수분 함량이 23% 이상이 되면 발효가 되기 시작해요. 끓어오르는 거죠. 이런 저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엔 발효가 되면은 그 성분 자체가 변질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뭐 술로 변하든가 뭐 이런 이 아주 안 좋은 불순물이 들어가 있을 땐 부패가 되지만은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수분 함량이 높으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발효가 돼 가지고 술로 돼요. 알코올로 변해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꿀로서의 기능은 상실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분 함량이 낮게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꿀에는 다른 세균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꿀은 산도가 이 산성 저기로 산도가 pH가 4 정도 돼요. 3.5,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산성 저기가 높아요. 보통 우리가 산도가 7이면 중성이라고 그러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산도가 14면 강알칼리성. 그리고 산도가 1 그러면은 아주 강산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아주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4 정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 위 속에 있는 위액의 산도가 약 한 4 정도, 3, 4 요 정도 되는데 상당히 산도가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달콤하기 때문에 산도가 없는 걸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산도가 4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균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토종꿀 같은 경우에는 5가지 맛이 나요. 단맛, 쓴맛, 신맛, 그리고 짠맛, 이 쓴맛, 이런 맛이 다 있어요. 서양종 꿀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맛이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서양종 꿀은 대개 어떤 꽃을 분리해서 꿀을 생산하고 있어요. 뭐 아카시아 꿀이라든가 밤꿀이라든가 이렇게 잡꿀 뭐 어느 시점에 맞춰서만 뜨고 있는데 토종꿀은 그러지 않거든요. 봄서부터 가을까지를 전체가 다 모든 꽃꿀이 다 함유가 돼요. 그리고 이 서양종 꿀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꽃에 다 적응이 안 되어 있어요. 다 적응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작은 꽃은 잘 안 봐요. 근데 토종꿀은 우리나라에 피고 있는 모든 꽃에 다 가서 꿀을 따와요. 그렇기 때문에 꿀을 보는 숫자가 많고 종류가 많아요. 꽃을 보는 종류가. 꽃꿀을 빨아오는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런 각종 맛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종꿀이 좋다. 신토꿀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 영양하거나 모든 걸 따졌을 때에 그래서 토종꿀이 좋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토종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맛,
그런데 우리가 석청이나 목청 뭐 이런 거 좋다고 그러는 게 사실 목청을 1년 된 목청을 떠면은 뭐 우리 이 가정에서 생산하는 꿀이나 토종꿀이나 이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석청이나 목청이 좋은 이유는 한 3, 4년 점일된 거를 생산하면은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주 여러 가지 꽃 저기가 다 함유되어 있고 충분히 숙성도 되어 있고, 예, 전하당 비율이 높은 거죠. 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뭐 한 1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래도 결코 비싼 그런 단가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만큼. 예, 우리가 알아줄 건 알아줘야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토종꿀이 소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왜 소로야 좋은 거고, 저 우측 그림 보면 저렇게 위로 솟아 있는 거죠. 그죠? 서양꿀은 저렇게 위로 솟지 않아요. 밑으로 솟지. 그건 포도당이 소로면 밑으로 가라앉고, 저렇게 위쪽으로 이 소로 있는 거는, 이 감노 성분이 많이 함유되면 위로 떠요. 밀도가 낮기 때문에, 감노가. 예, 꿀이라고요. 이 저기에서 감로가 이 꿀은 이 꽃꿀도 이 꽃 안에서 피는 꿀샘이 있고 꽃 밖에 꿀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천적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건데 우리나라 꽃 중에는 여러 가지가 그런 꽃 밖에 피는 저기도 있어요. 꿀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꿀을 배출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감로 성분이 그걸 배출해 달달한. 즉 쉽게 얘기하면은 개미나 이런 게 우리가 진딧물이나 이런 거 옮기고 이렇게 보살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식물의 진을 이렇게 달달한 진을 빨아먹기 위해서 뺏어 먹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관리해주고 이렇게 그러죠. 그죠? 예. 근데 그런 걸 다 감로로 인정을 하거든요. 감로꿀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이제 그러한 성분들 때문에 감로의 저기는 생성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종꿀은 저렇게 이 위로 솟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토종벌은 저런 걸 소화를 다 해. 소화 기능 자체가 좀 서양종하고는 틀려요. 근데 서양종은 저런 꿀을 먹으면은 설사를 하고 병이 나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토종꿀은 저기에 맞춰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저런 꿀을 먹어도 잘 생존해요. 아주 특이하게 좀 틀리죠. 그러니까 식성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좀 틀리듯이 벌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인식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개꿀은 뭔가? 개꿀은 벌집초 통째로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벌집초. 그러니까 밀랍하고 꿀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화분이나 이런 거하고 동시에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서양종 꿀 저기 하는 것보다 개꿀을 먹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밀랍을 이게 정제해 놓은 거 굳은 거 이렇게 뭉태기로 뭉쳐 있는 거 그걸 뜯어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집채 먹으면 거기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밀랍은 이제 우리가 녹여서 그걸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이제 화장품 저기로다가 많이 쓰지요. 화장품 재료로. 자외선 차단, 보습 효과 이런 거, 우리가 이 봄, 가을로 입술이 갈라지면 마르면은 하는 립밥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요. 각종 화장품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공업용으로도 많이 쓰지만은 일반 공업용으로도 우리 이 인체에 직접 접촉이 되는 화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죠? 이런 걸 많이 쓰니까. 예. 그리고 서양종 이 꿀벌보다는 우리 이 동양종, 우리 이 토종벌, 거기서 나오는 밀랍이 훨씬 더 순도가 좋고, 아주 더 좋아요. 일례로다가 개꿀을 우리가 먹었을 때 서양종 이 꿀벌이 만든 집채꿀하고 우리 토종벌이 만든 집채꿀을 먹었을 때에
나중에 찌꺼기가 지글지글 씹히는 게 있어요. 근데 토종꿀이 저기 한 거는 얼마 씹히는 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서양종꿀은 아주 그게 많다는 거. 껌마냥 이렇게 나중에 잔여물이 남아요. 그래서 그걸 다 먹기 위해서는 이제 각종 샐러드나 이런 거하고 이렇게 먹으면은 먹기가 편한데, 사실은 그 나중에 그 이 껌같이 남아 있는 거 그것도 아주 좋은 거거든요. 좋은 성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먹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다 그 얘기예요.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려서 섭취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꿀벌집 갯꿀을, 그래서 이 맛도 좋지만은 독특한 그 저기도 있고 향도 있고 아주 몸에 좋아요. 그러니까 좀 그 샐러드나 이런 거를 할 때 만들면 좋아요. 제가 다른 자료에 저기 했는데, 샐러드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꿀을 뭐 이용해서 각종 그 요리 레시피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제가 올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그런 부분들도 유튜브에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아주 이 저기를 맛있게 먹는 방법도 많고, 건강 식품으로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먹는 방법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좀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개발하셔가지고 같이 그 정보도 공유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기 드실 수 있고 소비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는 것도 우리 꿀 소비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식용 벌집 이걸 좀 많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단 하나 소초가 파라핀이 함유된 이 소초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사용하지 않고서 생산해내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 파라핀 이제 넣지 않은 토종벌, 그러니까 순수 밀랍이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순수한 갯꿀, 벌집꿀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토종벌에서 이제 만들어 놓는 갯꿀, 그러니까 밀랍이죠. 이제 꿀벌만이 밀랍을 생성해내요. 그런데 우리가 말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밀랍을 생성하지 않아요. 그냥 타액을 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뭐하고 섞느냐면은 이 나무나 이런 저기 나무 껍질이라든가 마른 나무 이런 데서 그 나무 저기를 이제 잘게 이 저기를 입으로 뜯어 갖고 와서 침하고 이렇게 섞어서 그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벌 타액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말벌집으로 이 담은 술을 노홍방주라고 그러죠. 예, 노홍방주인데, 이거를 이제 보면 말벌집을 따가 노홍방주를 이제 술을 담죠. 그죠? 이제 말벌집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가지고 햇볕에 약간 말려서 이렇게 술에다가 이제 담는 거죠. 근데 이 독이 있어요. 그게. 그 독이 이제 우리 동의보감에 보면은 약효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식약청에서는 그 독성 때문에 이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권장하진 않고 있어요. 단 한 가지, 우리 한방에서는 좀 이 저기를 약용으로 이제 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는 불법이에요. 노봉방주나 이런 거 판매는 불법이고, 이 말벌집을 해서 저기에서는 사는 경우가 있어요. 한약재로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 꿀에다가 이렇게 숙성시켜서 담아서 해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저기 하는, 근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에는 좋다고 해요, 이게. 예,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판매는 못하지만은 뭐 담는 거는 뭐 그건 불법으로 아니고, 그냥 판매하지 않고 드시는 거는 이 저기가 없어요. 제재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이나 이런 데 보면 말벌 이런 꿀에 절여서 이렇게 부정맥에 좋다고 해가서 이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그런 경우죠. 그죠? 저도 부정맥이 있어요.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 주의를 해야 되고 운전을 의사가 운전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저기를 한 적이 있고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달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항상 그 청심환이나 이런 거를 차에 가지고 다니고 그랬는데 저는 벌을 키우면서 이런 현상이 사라졌어요. 벌에 많이 쏘이고 뭐 이렇게 이 봉산물을 많이 섭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저기 현상이 지금은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저는 득을 좀 봤어요. 그리고 이제 땅벌집이 있죠, 그죠? 이게 지봉이라고도 하는데 말벌과 비슷한 약재로 이제 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호흡기, 소화기관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한방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항생 물질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이 땅벌집을 가지고 독침 그걸 가지고 연구한 결과 항생 물질을 발견했다고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술을 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권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개꿀 그러니까 밀랍은 벌이 생성해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벌이 만들어내 꿀벌은 밀랍을 생성해내지만 말벌이나 땅벌 이런 거는 밀랍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소재를 갖고 짓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해드린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꿀의 효능에는 보통 이제 대개 이제 숟가락이나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개꿀을 이제 푹 떠먹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같은 종류, 대체로 나무 숟가락이 좋겠죠, 그죠? 그런 걸 이렇게 떠 드시면 좋아요. 꿀하고 봉산물하고 새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나무 숟가락을 이용해서 퍼먹는 게 좋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밀랍의 건강에 좋다고는 하는데 밀랍엔 6가지 알코올 성분을 정제한 것으로 이거를 비즈왁스라고 그래요. 개꿀의 효능은 뭐냐 하면은 관절염 개선 효과, 관절염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제가 이 의사나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분들하고 같은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단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효과가 있더라. 예, 그런 낫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 효과가 있더라. 그냥 이렇게 위점막 보호해서 위염 이런 거 왜 그러냐면은 사실 꿀은 위염이나 위궤양에 좋거든요. 예. 뭐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일반 상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진통 효과, 꿀은 진통 효과가 있어요. 통증이나 이런 거 저기에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상처를 어디 이렇게 가시에 찔렸다든가 피가 난다든가 이럴 때에 살균 저기를 우선 병원에 가기 전에 그걸 이렇게 바르고 가도 좋아요, 꿀을.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산성 저기가 한 4 정도 되니까 어떤 이 잡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르면 좋아요. 예, 그래서 통증의 효과도 있고 아이들 여름에 햇볕에 이제 나가 놀다 보면 등이나 이런 데가 타가지고 햇볕 자외선에 띄어가지고 밤에 아주 애들이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징징대고 자꾸 우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꿀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마사지나 팩을 해주면 아이들이 쉽게 잠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더구나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이건 뭔 얘기냐면은 꿀에는 각종 미생물이 많아요. 각종 미생물이나 이런 저기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생성에 필요한 미생물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영유아들한테는 꿀을 먹이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위험하다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잘못하면은 미생물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미생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연약하거든요. 우리 성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아이들은 영유아한테는 그런 능력이 아직 없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꿀을 먹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건 잘못하면 치명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미생물이 안 좋은 미생물이 아니라 과다 미생물, 유익한 미생물일지라도 너무 과하게 갑자기 그 흡수가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있고 활성산소를 이런 거를 제거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 밀랍에는 갯꿀에는 이런 효능들이 다 밀랍하고 꿀하고 뭐 이런 거 참 다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밀랍은 어디서 저기하느냐 하면 우측 상단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양봉 저기에서 제가 좀 해온 건데 이렇게 배에 이렇게 여기서 꿀을 먹고 특히 이제 유봉, 어린 벌들이죠. 출방한 지 15일 이내에 된 벌한테서 많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걸 가지고 육각형 저기를 소방을 짓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보면은 밀랍이 꿀을 소화 흡수시켜서 그러니까 흡입을 해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밀랍을 생성해 내는 거니까 꿀이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예, 그런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꿀은 손쉽게 먹을 수 있지만 밀랍이 좋다고 해도 밀랍만 먹기는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손쉬운 방법은 꿀과 함께 먹는 갯꿀. 예, 이걸 먹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벌집과 밀랍의 효능을 보면은 벌들이 저렇게 이 소방을 짓고 있죠, 그죠? 저렇게 소방을 아래 그림 보면은 하는데 이 벌꿀하고 천연 비즈왁스, 밀랍, 비즈왁스라는 건 밀랍, 외래어로 비즈왁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고 화분 꽃가루, 또 프로폴리스나 이런 게 함유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함께 흡수할 수 있으니까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천연 밀랍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예, 그리고 이 각종 언론에 보면은 이거 헬스조선이라는 건데 2014년 8월 19일 날 한 거예요. 6가지 고분자 지방종 알코올을 천연 합성물이다. 뭐 이런 저기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언론사에서 보도한 자료를 좀 이렇게 캡처해 왔어요. 이 보면은 이제 밀랍이 좋은 이유는 염창, 아물고 수렴시키는 효능이 있고 보중, 비위 뭐 이런 건 이 한약방에 한의에서 쓰는 그런 저기인데 이런 보완은 기능이 있다 이거죠. 효능이 있고 생식 기능, 생기, 기육 뭐 이런 저기인데 생기게 하는 효능이 있다. 이런 게 이제 발표가 됐고 콜레스테롤 강화 효능이 있고 위염, 위궤양의 효과가 있고 예. 그래서 갯꿀을 이제 밀랍하고 같이 먹었을 때에 그래서 이런 거를 효능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천연 밀랍 일부러 씹어 녹여서 벌집을 여기저기 육각형에 붙이면서 벌집을 형성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얀색이 여러 번 노란색으로 변하고 이렇게 되고 화분이나 꿀을 채우게 되면은 이제 색깔이 더 변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진한 갈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한다 그거죠.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이 천연 밀랍의 효능이 아주 뛰어나다 하는 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가 보면은 우리가 꿀을 천연 밀랍 1kg를 생산해내려면 꿀을 8kg 정도 먹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종벌을 키우실 때에 이 분리를 해야 돼요. 갯꿀을 생성해 내는 통하고 일반 꿀을 뜨는 하고 또는 분봉 하는 저기를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내가 30통 토종벌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10통은 채밀군, 10통은 갯꿀 뜨는, 또 10통은 분봉만 하는 그런 저기를 해놓으면은
이런 거를 생산해 내는 데에 아주 효율적이다 이거죠. 막 되나가나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계획적으로 이거를 하면은 밀랍 1kg를 생산해냈는데 꿀이 8kg가 필요하다면은 8kg면은 몇 대예요? 약 4대 가까이 되잖아. 그죠?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아, 내가 꿀을 생산해내는 저기가, 통으로 분리를 해놨다. 그러면은, 뭐, 저기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소초, 파라핀 저기하고 밀랍하고 이렇게 섞어서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해놓은 그런 소초를 쓰셔도 돼요. 미리 사실은 소초가 그게, 꿀 소비량을 많이 줄일 수 있잖아. 그죠? 예. 근데 이제 개꿀을 만들어내야 될 그런 저기는 통은 따로 분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리고 분봉군 따로 관리하고 이렇게, 서로가 유리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면은 어차피 돈 때문에 키우는 건데, 뭐 이런 거 그죠? 예. 돈을 벌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요점은 그거죠. 일부러 몸속에서 꿀을 소화시켜서 만드는 천연 물질이다 이거죠. 천연 밀랍은. 그러니까 일벌들이 꿀을 먹고서 소화시켜서 흡수해가지고 필요한 저기를 해서 천연 물질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 양초의 원료인 파라핀 같은 경우에는 그건 천연 물질이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하면 안 되는 물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밀랍은 인간 우리가 어떤 과학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게 꿀벌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천연 물질이다. 그런 얘기고. 이런 거는 이제 파라핀 같은 경우 지금 그전에 많이 저기 됐던 게 최초에는 지리산이나 이런 관광지나 이런 데서 저기 했던 거는 설탕을 먹여서 집채꿀을 만들어서 팔으니까 문제가 됐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카페나 이런 데서 집채꿀을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공급했던 거는 이게 파라핀이 들어가 있던 그거를 왜 그러냐면은 이 통을 이렇게 플라스틱 예쁜 통 안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게 하려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파라핀이 함유된 그런 소초알을 조그맣게 오래서 넣어놓으면 벌이 들어가가지고 집을 지으니까, 안 그러면 잘 안 지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했던 건데, 차라리 그냥 대박이나 이런 거에 고개 맞춰서 조그맣게 잘라서 팔면 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편법을 썼던 건데,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밀랍이 꿀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서 생산해낸 고급 식품인 거죠. 이게 아주 감히 인간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완전 고급 식품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보면은 SBS 다큐멘터리 100세는 청년이다. 이게 쿠바의 비밀. 이게 15년도 3월 18일자에 나온 그런 적이에요. 예. 그래서 밀랍에서 축출한 분말 콜레스테롤 강화 효능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천연식품회사인 하우즈 과학자들이 발표했고, 그 내용에는 쿠바 과학자들이 밀랍 축출물을 대상으로 수행한 임상 연구 결과를 자료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연구 결과는 미국 포스턴에서 개최한 미국 화학회의 학술회의에서 통해서 소개가 된 거예요. 이런 게 밀랍 축출물 이런 거 쭉 해면은 굉장하죠, 그죠? 밀랍에서 축출한 6가지 고분자 지방족 알코올 혼합물은 매일 5mg에서 20mg씩 복용했을 경우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17%에서 약 19%까지 줄어들고, 인체에 유효한 저밀도 지방
지단백질 경우에는 약 25%까지 감소한다. 그래서 밀랍 축출물과 시판 중에 5가지의 스타틴 약물의 효능은 서로 비교 연구에서는 밀랍 축출물의 항고지혈증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항산화 세포를 건강하게 위염, 역류성 위염, 위궤양에 효과가 있고, 또 우리나라 동의보감에서도 프로폴리스를 타는 노봉방을 해소, 천식의 효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동의보감에서도 벌집과 밀랍 성분에 대해서는 호흡기계 질환, 기관지염, 해소천식, 폐질환, 기침, 소화기관 질환에는 위염, 궤양, 변비, 장염, 신장염, 예, 이런 그 저기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검증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소화기관이나 위염기관 이런 데선 노봉방 이런 것도 있고 본초 항목에서도 노봉방, 이게 이제 그 말벌을 얘기하는 건데 꼭 말벌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 벌집 저기 자체가 이런 효능들이 있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고서 이제 비즈왁스 우리가 저기 좀 정리를 해본다면 간단하게 우리가 밀랍을 정제를 하면은 백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원래 이 황납이 돼야 되는데 진인 저기가 노란색이 돼야 되는데 그걸 색소를 저기 해가 백납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백설탕, 흑설탕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밀랍이란 압착 정제한 형태이고 이를 표백한 것이 백납이에요. 예, 황설탕하고 백설탕 느낌 이렇게 보면 된다 그거예요. 립밥의 원료로 많이 쓰이고, 예. 립밥의 원료 저기로 많이 쓰이고, 밀랍은 화장품의 증점제, 유화제, 강화제, 보습제, 보습제에도 아주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예. 밀랍 자체가 보습을 저기가 기능이 아주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역할을 되기 때문에 아주 화장품의 효능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즈왁스는 높은 콜레스테롤, 통증, 곰팡이, 피부 감염 이런 저기에 사용되고, 또한 위염, 위궤양, 변비, 기관지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화장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트러블이라고 그러거든요. 트러블. 많이 하시는 여성분들은 잘 아셔요. 트러블이 뭔지. 예,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감염이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이럴 저기 하는데, 이런 게 이제 곰팡이균이나 이 각종 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봉산물은 산도가 있고 저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예방도 하고 방어도 해주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트러블이 잘 생기지 않는다 그 얘기죠. 예, 그런 효과도 있고 화장품에서는 그래서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밀랍을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나 이런 데서 많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그걸 다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밀랍에 대해서 아직 지식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수입을 많이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면 우측 그림 보면 이게 이제 벌집, 이걸 이제 토종벌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쭉 모아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녹여서 이제 밀랍을 만들어서 이제 덩어리를 만드는 거죠, 그죠? 중탕으로 많이 해요. 저기 밀랍은 경구 복용도 되고 피부에 바르기도 하고 임신 모유 수유 이런 게 하는데, 임신 모유 수유 때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피부에 바를 때는 알레르기 저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 100% 모든 게 다 좋다, 뭐든지 100%다 좋다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여기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화장품 저기 할 때도 성분에 따라서 좀 주의를 이렇게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좀 참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기 때 알레르기본
반응이 있는 경우 아주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토종꿀을 우리가 제가 좀 이렇게 이 끝단에다 좀 이렇게 앞으로 이제 토종꿀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소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좀 넣기 위해서 끝단에 이렇게 좀 넣었어요. 이 항세균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꿀은 그래서 보존제나 상처 치료제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간 처방 중에서도 구내염, 입술이 트거나 입 안이 헐거나 그러면 꿀을 이렇게 우리 어릴 때도 보면 토종꿀이죠. 그때는 이렇게 엄마들이 손가락에 이렇게 해가지고 입 안에 이렇게 입 천장이라든가 이런 입 안에 이렇게 쭉 훑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상처 치료를 하는 거죠, 그죠? 염증, 세균성 염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좀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산도가 높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세균은 산도가 높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민간요법으로 많이 썼다는 거죠, 그죠? 보면 폴란드 같은 경우에 이제 꿀을 많이 이용해서 요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꿀에 고기를 재워서 보관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수도 있고, 이집트나 이런 데서는 방부제를 이용하기도 했고, 예, 그래요. 시체나 이런 데 방부, 또 저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부패 이런 데 많이 이용하기도 했고, 그래 한약재로도 많이 쓰여요. 복밀, 백청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 지금 다식이나 이런 이 저기를 많이 내가 그림을 넣는데, 이게 우리나라 재래 전부 다 한식이에요. 그때는 설탕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데는 전부 다 꿀이나 저기를 많이 했죠. 조청. 이제 이 조청이 나온 게 이제 이 꿀은 비싸니까, 꿀은 너무 비싸고 민간에서 구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청을 많이 쓰기도 했는데, 사실은 꿀로 다 만들면 굉장히 더 맛있고 영양가도 높고 더 좋아요. 예. 꿀이 가진 성분들이 아주 좋은 효과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다식이라든가 이런 거, 예, 하면 좋아요. 예,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발이 많이 건조하죠. 특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그럴 땐 이제 이렇게 좀, 바르거나 이런 거 좀 이렇게 입술 같은 데 이렇게 좀 바르고 좀 드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나이 먹으면 피부가 자꾸 건조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드시고, 때로는 이렇게 좀 해서 발라보기도 하시고 그러면 좋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저기에 보면은 늙은 호박을 가지고 요리하는 거는 딱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개 이제 중탕집에 가서 중탕을 해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 이 호박죽을 써서 드시는 그런 경우 이외에는 뭐 별로 그렇게 쓰시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꿀과 호박이 매칭이 되면 아주 많은 거를 할 수 있어요. 기회가 되면 제가 그런 것도 좀 한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종꿀 피부 관련 토종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로부터 민간요법으로 많이 써왔어요. 그랬는데 워낙 귀하다 보니까 약으로 썼죠. 대개의 경우 저 어릴 때도 보면은 한 5, 60년 전만 해도 이 부모님들이 어렵게 토종꿀 조그마한 꿀병 하나 해놓으면은 원래 이 다락방에 숨겨놓고서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감기가 걸렸다든가 아이들이 열이 갑자기 높아진다든가 여러 가지 저기 하면은 민간요법으로 응급처치용으로 많이 썼더랬죠, 그거를. 그래서 몰래 훔쳐먹기도 하고, 그러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죠. 그죠? 예, 그리고 소화 기침에 이제 저기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아버지들이 화로불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난로라는 저기가 있어가지고 좋은데, 그때는 구들방에 아침에 군불 떼고 나면은 저기 장작불 떼고 나면 그 불을 이제 화로에 담아가지고 방에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우풍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 이제 손자가 이제 애들이 감기가 걸리거나 기침을 하면은 배를 하나 이렇게 가을에 돌배죠. 조망 많은 돌배를 하나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가운데를 파내고 거기다가 꿀 이제 한 2숟갈 넣고, 그렇게 하고서 거기다가 뭐 콩나물이나 숙주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몇 뿌리 넣고 이렇게 뭐 하룻불에 묻어놨다가 그게 이제 익으면은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떠서 먹이면은 아주 달달한 게 맛있고 아주 좋았죠. 시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옆에서 보면은 나도 좀 달라고 많이 조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사실은 꿀이 그렇게 민간요법으로도 많이 저기 해요. 그리고 목감기 저기 했을 때 꿀하고 강황, 울금 저기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저기 하면은 인도에서 저기 하는 뭐예요? 요리 그런 저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꿀하고 강황, 울금이나 도라지 이런 거를 하면은 같이 해가지고 다려 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다릴 때는 도라지를 먼저 다리고 드실 때 꿀을 타서 드시는 게 좋아요. 영양소 파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감기 예방에도 아주 뛰어나고, 특히나 저기 뭐야 요즘 이 시기에는 무가 많죠. 무가 가을에 수확해 놓은 무가 저장해 놓는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쓰기가 참 어려운데, 요리해 먹기 위해는 다른 용도로 못 쓰는데, 그걸 이렇게 채 썰어 가지고 거기다 꿀을 이렇게 꿀에다 이걸 좀 절이는 거죠. 그럼 그 이튿날 하루 저녁 정도 재고 나면은 이 무에 들어있던 수분이 삼투압에서 다 빠져나와요. 그럼 이 건더기 건져내서 그냥 요리해 먹으면 오독오독하는 게 맛있어요. 섬유질만 남기 때문에 오독오독하고 맛있고 요리해 드셔도 되고, 그 물은 이렇게 많이 해놓고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컵씩 따라 마시면 목감기 예방이나 이 목이 안 좋은 분들한테 아주 좋죠. 강일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더더구나 목을 보호하는 데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요. 예, 그렇듯이 우리가 꿀을 많이 이용하면 좋아요. 예, 그래서 토종꿀의 효능은, 꿀은 음식에 많이 활용한 점, 예로부터 민간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게 혈액순환에 좋고 수족냉증에도 도움이 되고 구염에 효과가 있고, 구내염에 입안이 헐었을 때 이럴 때 화장용 팩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지금 했는데, 사실은 팩을 이용한 건 고대 그리스나 이런 올리브유에 꿀을 섞어서 이렇게 팩도 하고, 또 더구나 누구야 양귀비라든가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 그런 저기도 보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는 꿀로다 목욕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부에 아주 좋다는 얘기죠. 예, 아주 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그런 효과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중국에서 쌀가루와 꿀을 섞어서 만든 팩도, 이게 요 근래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 얘기예요. 저기 양귀비나 이런 저기도 이렇게 꿀을 이용해서 이 팩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전신에 발라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늘하고 꿀을 이렇게 섞어서 마늘, 쑥으로 이렇게 가루를 내가지고 꿀하고 이렇게 재워서 팩도 하고, 마늘가루나 이런 거 갖고도 하고, 그냥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꿀의 용도가 상당히 많은데, 비싸게 돈 주고 이 사오는 저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쉽게 집에서 주변에서 꿀을 저기 하는 건, 이렇게 마늘 이런 게 이렇게 다지거나 쑥가루 같은 거 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팩을 했다가 얇게 바르면, 피부에 바르면 좋거든요. 그랬다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세안해내고 씻어내고 그러면 아주 좋죠. 예. 꿀로다가 우리가 저기 하는 게 꿀 비누도 만들잖아. 그죠? 예,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쓰면 좋아요. 예. 정리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꿀을 이용해서, 아니면은 갯꿀을 이용해서 사실은 좋은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러니까 밀랍이 좋은 건 아는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덩어리진 건 어려우니까 갯꿀을 먹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갯꿀을 먹으면 그게 꿀도 포함되어 있고 화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분이 같이 있으니까 함께 복용하면 좋고, 민간요법으로도 많이 쓸 수 있고,
예, 그런 거니까 개꿀 좀 많이 그 생산해 내시고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도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농가 소득 많이 올리길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